옷 괜찮아요? 네. 품격 있어 보여 옷? 사실 내가 만든 옷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몸이 늙어요, 안 늙어요? 늙죠.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이제 뭐 배도 나오고 뭐 허리도 굵어지고 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은 어떠세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무진장 좋아하고 사랑하세요? 아니면은 가끔씩 내 자신이 아유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세요? 둘 다요. 둘 다죠. 어떤 때는 그냥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유 나는 여태까지 뭐 하고 살았나 막 이런 부족하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매일 수정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저 좀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우선 네모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내 인생 배치도예요. 지금 현재 내 인생 기상도, 상황도, 배치도. 내 인생 배치를 딱 그려보면은 어떤 부분은 마음에 들죠. 근데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죠. 그죠? 근데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매일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 매일매일 수정해 나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마음에 드는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참 제가 친구들을 만났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이제 53이니까 그때쯤 친구들이 다 같이 만난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친구들이 만나서 한 5명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아, 난 요새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 인생이. 뭐 하고 살았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왜 이렇게 우울하니 짜증나고 그리고 뭐 해보자 그러니 다 늦은 것 같아. 쉬운 넘어서 뭘 시작하냐 뭐 돈 버는 걸 시작하냐 아니면 뭐 일하는 걸 시작하냐 아니면 무슨 뭐 새로운 걸 배운다 그래서 뭐 손에 익어서 금방 하기를 잘하겠냐. 그래서 뭐냐면 총체적 난국인 게 뭐냐면 후회스러운데 아무것도 하지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그러니까 뭘 하는지 아세요? 주로 11시까지 자요. 여러분 왜 늦게 일어날수록 아픈 거 아세요? 왜냐 어디가 아픈지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아 그렇잖아요. 7시에 벌떡 일어나면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확 나와. 그죠? 근데 11시에 일어나면 막 생각하면서 일어나. 어디가 아픈가? 허리가 아픈가? 아우 오늘은 누구 만나나? 아니 오늘은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침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문제는 길을 잃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잃어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나를 꽉 움켜쥐고 내가 나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나를 놓쳐. 나를 놓치는 게 우울증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남한테 자꾸 물어보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근데 그 사람 알아요? 그 여자한테 묻지 마. 걔도 다 그 옆집에서 들은 거라 아무것도 몰라. 걔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나 자신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무엇인가 잘 나를 챙겨주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놔보세요. 시작 이렇게. 나를 놓치면 큰일 나. 아무도 나를 책임 안 져. 그죠? 죽을 때까지 나는 내가 책임져야 돼. 움켜줘 봐요. 시작. 나를 확 움켜쥐고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옆에서 볼 때 사람들이 되게 품격 있어 보여요. 그 느슨하고 놓치지 않은 거야. 아, 쟤는 뭔가 놓치지 않고 자를 움켜쥐고 사는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짜낸 건 아니에요. 내가 다니면서 제가 강의 24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시간도 있지만 사람들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한다라는 건 제가 말하면서 여러분을 눈에 담는 일이에요. 가슴에 담는 일이에요. 이렇게 담아보니까 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진짜 근사하게 멋있게 자신을 품격 있게 사랑하고 가는구나. 그 3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첫 번째가 저 좀 따라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야지. 매우 사랑해야지. 두 번째는 나를 해석해야지. 아주 잘 이해해줘야지. 여러분 바로 내 인생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왜 이렇게 이 남자랑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지 이해해야 돼. 승질 부리지 말고.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도 어쩜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왔는지 스스로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억울해하고 분해하지 않으려면 내 인생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3번째가 뭐냐면 내가 나를 도와줘야지.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못 살아요. 남한테 도움받아야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에너지만으로는 되게 힘들어요 사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은인처럼 옆에서 누가 와서 이렇게 막 나를 도와주면 되게 좋지 않겠어요? 그 도움을 끌어다 쓰는 방법. 되게 들을만할 것 같죠? 지금 막 눈이 땡글땡글.
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나한테 꼭 해주고 싶은 거 뭐 하나씩, 어? 뭐 하고 뭐 수영 배우고 싶다, 뭐든지 하나씩을 옆 사람한테 쏜살같이 5초 내로 교환합니다. 너 뭐 하고 싶어? 물어봐. 빨리 물어봐. 뭐 하고 싶어? 빨리 물어봐.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어느 나라 가고 싶어요? 전 세계? 네. 누구랑 가고 싶어요? 누구랑? 혼자. 혼자? 네. 혼자 혼자 떠나고 남편은 싶은- 뭐 남편은 혼자 떠나고 싶습니다. 무조건 혼자 간다고. 그래요, 혼자 가야지. 혼자 가세요. 꼭 혼자. 좋아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내 뱃속 밑바닥에 눌러놨던 거 있죠. 누구나 다 그게 하나가 있어요. 노를 품격 있게 살려면 얘를 꺼내야 돼요. 얘가 운다고. 나 이것 좀 처리해주고 가시죠. 그게 인구 씨는 피아노 이렇게 꺼내야 돼요. 오랫동안 뚜껑 열어요. 혹시 거기다가 화분 올려놓은 거 아니야? 피아노 위에? 빨래개 놓고? 응? 애기 기저귀들이 있어요. 애들 기저귀 살아야지. 그걸 이제 기저귀 치우고 화분 치워야 뚜껑을 열 수 있어. 자, 제가 알던 분 중에서는요, 건설회사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진짜 밥벌이 한 거죠, 남자들. 25살에 뭐 이제 제대하고 나서, 그다음에 군대 나오고 나서 결혼해서 그때부터 한 30년간 애들 키우면서 열심히 건설회사 일했는데, 사실 여러분 건설회사 일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거 남자들 따져요? 안 따지죠. 승진하면 되는 거야. 승진하면 적성에 맞는 거야. 그리고 안 잘리고 오래 다니면 적성에 맞는 거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한 50대 중반쯤 좀 일찍 은퇴를 하셨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회사를 가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밑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 잊어버렸었는데, 아 맞아, 내가 옛날에 운동하는 거 진짜 좋아했었는데. 그래갖고 그 총각대 하고 나서 전혀 안 했던 테니스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테니스를. 그래갖고 테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하면 할수록 잘하는 건, 원래 나한테 재능이 있는 것들은 하면 할수록 되게 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퇴해서 하기 싫은 거 또 하겠어요, 우리가? 직업도 아닌데 때려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 거.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 또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레슨도 다시 받고 싶어. 제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정말 취미를 시작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저 좀 따라해주세요. 취미에 최선을 다하면 꿈이 된다. 되게 웃기. 여러분, 취미랑 꿈이랑 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취미는 취미고 꿈은 따로 가져야 되는지 알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어줍잖이 어설프 잡은 취미를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꿈의 위치에 가 있거든요. 정말 테니스를 열심히 쳤어요. 집은 요새 이분 어떤지 아세요? 시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1, 2, 3등이에요. 그걸로 돈 벌고 살아요. 상금이 만만치 않대요. 되게 웃기죠. 여러분, 취미를 열심히 하다 보면 취미의 최선이 꿈이 되는데, 이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저 좀 따라해주세요. 자부심. 다시 한번, 자부심. 누구나, 아무나,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부심거리가 뭡니까? 취미생활인 거예요. 내가 나한테 취미생활 하면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뱃속에 뭐가 있냐면요, 죽기 전에 꺼냈어야 할 재능이 5개씩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나다운, 내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정보, 씨앗 정보 5개가 들어있고, 이 씨앗 정보를 다른 말로는 또 뭐라 그러냐, 저 좀 따라해 주세요. 운. 예, 운. 내 운이 5개가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어떤 때는 이 운을 꺼내서 직업으로 썼더니 확 돈을 버는 운이 있죠. 음식을 꺼내서 썼더니 막 돈을 벌어. 그죠? 근데 4개 남았잖아. 그죠? 그러면 남은 건 뭘로 써야 돼요? 취미라도 다 쓰고 가셔야 돼요. 안 쓰고 가면 억울한 거예요. 얼마 전에 내 친구들 만났을 때 애들이 되게 억울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 안에 운이 5개가 들어있는 거 아는데 결혼해서 살았냐고 한 개도 못 꺼냈은 게 너무 화가 나. 그런 게 대부분 여자 우울증이에요. 야, 인생에 뭐 하고 살았나 몰라. 너 알지? 나 재능도 되게 많았다? 나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어. 근데 넌 좋겠다. 애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미경아, 넌 좋겠다. 내 보기에 너는 다 쓰고 죽는 것 같아. 정말이에요. 저 많이 썼어요. 저 어렸을 때 나한테 있는 운이 뭔지 아세요? 나한테 되게 좋은 운 하나가, 나 원래 말을 잘해요. 나 어렸을 때 엄마한테 얼마나 말 대답을 꼬박꼬박 했는지
내 별명이 꼬박꼬박이잖아요. 그래갖고 하도 말 대답을 해갖고 두 번째 제가 또 뭐 하냐면 제가 음식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음식 같은 거 할 때 되게 빨리 하고 엄청 맛있게 하거든요. 잘해요. 또 뭐냐면은 이거 보세요. 옷 괜찮아요? 네. 이거 다 내가 만드는 건데 나는 원래 옷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이 옷 만드는 운을 내가 20대 때 직업으로 꺼냈었으면 나 되게 괜찮은 디자이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년 반 만에 이렇게 옷 만들고 다 재밌게 하고 사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있는 건 또 하나의 운이 뭐냐면 난 글 쓰는 거 같은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는 동안 내 운을 최대한 직업으로도 꺼내 쓰고 취미로도 꺼내 쓰고 남 돕는 데도 꺼내 쓰고 막 꺼내 쓰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3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요. 저 안 돌아가요. 아까워서. 지금까지 애쓰고 산 거 아까워서 못 들어가고 그리고 못 들어가는 이유가 다 지금보다 시원찮아. 30대 때 지금보다 얼마나 시원찮은데요. 내가 그만큼 애써서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못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왜 돌아가고 싶은지 아세요? 제 친구들 얘기해보니까 53살 동안 자기한테 있는 이 좋은 운을 하나도 못 써본 거야. 아까운 거야. 근데 53세 끈에서 쓰자니 너무 늦은 것 같은 거야. 여러분 그래도 안 쓰고 죽는 것보다 낫지? 네. 여러분 나이 60이 무슨 자기 운을 못 꺼냈을 정도로 아프진 않아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어도 글은 쓸 수 있잖아요. 하고 싶으면.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배 보세요. 든든하죠? 두드려봐요. 여기 운 들어있다. 시작. 예. 그래서 사람이 자기 운을 다 반도 못 쓰고 가시면 억울해서 속이 상해서 노후가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보세요. 이게 꺼내 쓰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내 운을 꺼내 쓰자. 시작. 내 운을 꺼내 쓰자. 5개 있네. 다 꺼내 써야지. 아,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한 개라도 꺼내야지. 하나라도 꺼내보세요. 그래서 하나를 끊어서 그걸 무슨 돈 벌려는 데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뭘로 시작해? 취미로 시작하세요. 취미로. 근데 어떻게 해요? 취미로 시작했는데 거기에 열정과 최선을 다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그분처럼 선수 되는 것처럼 어느 사이에 꿈이 되기도 해요. 취미와 꿈과 사이가 그래서 어때요? 멀지가 않아요. 제가 1년 반 전입니다. 이 취미로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꺼내 쓰다가 갑자기 이제 아우 뭐 재밌는 거 없을까 강의하는 거 말고 또 재밌는 거 하나 해봐야지 그러는데 세상에 아우 그렇게 옷이 만들고 싶네. 우리 엄마가 양장점을 50년 하셨는데 저는 일찍 떠나오잖아요. 시골 출신들이 보통 중학교까지만 거기서 나오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자취 생활을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취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옷을 만들어 주는데 나는 엄마 옷을 싫어했어요. 너무 증평스러워. 아우 촌스러워 죽겠어. 우리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뭐야 저기 이화여대 앞이나 뭐 이렇게 뭐 종로나 이런 데 나가면 명동 같은 데 가면 되게 세련된 옷도 있는데 우리 엄마가 해준 옷은 꼭 입고 학교 가면 꼭 증평 아줌마가 가신 것 같아갖고 그때는 그 귀한 줄 모르고 그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인데 그 귀한 줄 모르고 내가 맨날 옷 사 입는다고 엄마 옷 해주지 마 안 입는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엄마가 옷 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1년 반 전에 지나가다가 이게 우연한 사건이에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웬 여자 연예인이었었거든. 판초 알아요? 판초? 판초가 뭐예요? 네모난 거지. 아니 그냥 왜 이렇게 보재기 2개 연결한 게 판초요. 아시죠? 그걸 딱 입었는데도 되게 예쁜 거예요. 어머 너무 예쁘다. 저거 어디서 사지? 그러고 나서 나도 사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못 사겠더라고.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우 비슷한 감을 어디 가서 찾아보자. 그리고 나서 동대문 시장 갖고 감을 끊었어요. 제가 그 원단 시장 가서 감을 끊어서 갖고 이렇게 하루 종일 째려봤어요. 네모를 이렇게 보고 하면서 이걸 뭐 어디 갖다 맡길 게 없이 내가 박아야 되겠다. 하면서 봐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네모를 여기까지 오다가 끝나고 여기까지 오다 끝나고 여기까지 오다 끝나고 여기까지 오다 끝나고 그렇잖아요. 원래 모든 옷이라는 게요 구멍 3개만 있으면 옷이요. 아 팔라하고 이거 나 이렇게 하면 옷인겨. 그래갖고 제가 세탁소에 맡길까 그러다 안 맡기고 미싱을 샀잖아요. 미싱을. 내 생전 처음으로 난 결혼할 때도 미싱 안 갖고 갔거든요. 그런데 저기 미싱을 샀어요. 그래갖고 한번 박아봤지. 근데 옛날 거는 이렇게 박는데 요새 거는 자동이잖아요. 밟으면 쓱 나가. 얼마나 재봉이 빠른지 여기까지 박았잖아요. 슉 그래갖고 어우 나 동자 아우 야못 막혀 뜯어 그래갖고 요만큼 뜯었다 박았다를 20번도 더 해서
또 재단을 할 줄 아나. 그러니까 내 옷이 재단돼요. 여기다 입어보고 또 뜯고 입어보고 받고 이거를 한참 해갖고 세상에 한 10대 번 하고 나서 옷이 완성이 돼서 입었는데 이렇게 딱 네모 보재기를 뒤집어 썼는데도 너무 이뻐. 그때 내 마음속에 이런 한 줄이 지나가더라고요. 모든 직선은 몸에 닿는 순간 알아서 곡선이 되는구나. 이거 봐라. 괜히 곡선을 만들 필요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냥 직선 받기를 해서 뒤집어 쓰자. 그래갖고 제 초기 옷은요 다 직선이요, 다 보재기 스타일이야, 다 박스. 그냥 입기만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미가 들려갖고 시장을 맨날 가서 옷감 사다가 받고 옷감 사다 받고 그래서 만든 옷이 400개도 넘는 거예요. 그동안 옷이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제가 지금 입은 정도의 이렇게 아이고 옷이 막 돌아갔구나. 마이크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옷 정도의 원피스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얼마 안 걸려요. 한 뭐 몇 시간 안 걸려서 만들고 또 이제 뭐 겨울 코트 같은 거 있잖아요. 겨울 코트 같은 것도 내가 다 만들고 그냥 막 무조건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우리 직원들 옷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막 취미에 저는 뭐 했냐면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취미를 끝난 게 아니라 취미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죠. 공식 취미에 최선을 다하면 뭐가 된다? 꿈이 된다. 취미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 옷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알고 싶어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해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그래갖고 학원 제가 한 달 다니니까 금방 하더라고 대충. 어디 시험 볼 거 아니고 나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다가 이만하면 됐어 그러면 안 배우면 그만이에요. 심플해. 원래 다 취미가 좋은 것은 다 내 맘이라서 그래요. 어디 들어갈 게 아니니까. 그래갖고 막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막 이쁘게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옷을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바바리 코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직원들도 코트 하나씩 다 해줬어요 겨울에. 다 해주고 막 우리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거 입고 갔더니 완전 명품이라고 분당산 엄마들이 막 자기도 사고 싶다고 그러더래. 그때부터 우리 직원들이 나를 들쑤시기 시작한 거예요. 원장님 팔아요. 원장님 팔아요. 여기 지금 이 옷도 저기 있는 작가가 계속 자기한테 팔라고 그러는데 아우 이게 만들려면 힘들어갖고 나 혼자 박아대지 못하죠. 이건 다 제가 직접 박지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자꾸 팔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팔까? 그러다 팔 일이 생겼네. 팔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그 미혼모들 돕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미혼 엄마들을. 그랬더니 애들이 뭐냐면 이 옷을 팔아갖고 미혼 엄마들 돕는데 지원을 하는 걸로 쓰자는 거야. 되게 재밌지 않니? 한 엄마가 사는 옷이 다른 엄마의 꿈을 지원합니다. 뭐 이러면서 아주 또 이것들이 말도 잘 지어내요. 나 닮아갖고. 그래갖고 그러자. 그래서 얼떨결에 그래갖고 패션 브랜드가 탄생했어요. 1년 반 만에. 리리킴. 왜냐? 우리 엄마가 증평에서 50년 한 양장점 이름이 리리 양장점이에요. 거기에 내 이름을 붙인 게 리리킴이지. 제 별명이 리리 둘째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리리킴 된 거죠, 당연히. 리리킴. 그래서 우리는 영리가 아니에요. 비영리 패션 브랜드예요. 제가 만들고 디자인한 모든 옷은 이번에도 400벌 팔아갖고 온라인에서 다 완판했어요. 올해도 안 팔아요. 기간 정해요. 딱 일주일만 판매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렇게만 탁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 됐잖아요. 얼떨결 판초로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직선받기 하다가 그러다가 점점 매일매일 뭐가 됐습니까? 최선을 다했죠. 취미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와 만나요? 내 운을 손 좀 이렇게 해보세요. 내 운을 끄내 쓰다 보면 따라서 하세요. 시작. 내 운을 끄내 쓰다 보면 다른 운과 만난다. 그래서 꿈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내가 내 운을 끄내 쓰지 않으면 다른 운이 왔다가 있을 데가 없어서 가죠. 그래서 내 운을 끄내 쓰다 보면 시작. 내 운 끄내 쓰다 보면 다른 운과 만난다. 그래서 새로운 꿈이 생긴다. 꿈이 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자부심이 생긴다. 그래서 사는 내가 기특하고 신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이 품격 있어지는 거죠. 이게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한 개씩 시작하세요. 근데 시작하려고 그러면 약간 배짱이 필요해요. 용기도 필요해요. 왜냐면 해도 되나? 왜냐면 여러분 이 뱃속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거는 되게 이렇게 남이 보기에 좀 이상한 것도 있는데 있어요. 춤추는 거 좋아할 수도 있어, 그지? 근데 이렇게 늙어서 춤추면 사람들이 뭐라 신경 쓰지 마, 여러분. 내가 꺼내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춤 추세요.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막 이렇게 라틴 댄스 막 하고 그래. 괜찮아. 자기나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이렇게 옷 입지 않은 날것에 내 욕망이 있어요. 원래 타고난 내 그 팔자에 가까운 욕망이 있어요. 그거 너무 억제하고 사시면은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후회해요. 괜찮아, 나이 들어서 누가 뭐라 할게요. 배짱 거 꺼내 쓰세요. 막 노래교실 가서 막 노래 크게 부르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럼 하세요. 남 보기에 좋은 게 품격 있는 취미가 아니고요. 내 몸에 맞아야 나와 닮아 있어야 제일 품격 있는 취미예요. 알겠어요? 그런 용기 가져도 된다고요. 자꾸 남 눈치 보지 마. 이렇게 아우 남도 눈도 있고 애미가 품격 있으려면 붓글씨 배. 근데 붓글씨 쓸 때마다 막 승질나.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품격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붓글씨도 쓰다 보니까 내가 옛날부터 중학교 때 막 내가 이렇게 이렇게 춤도 잘 추고 그래서 갖고 내가 한 번 언제 춤 배우면 되게 잘할 것 같았는데 이걸 나이 60에 춤을 배워도 되나? 되지 왜 안 돼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붓글씨 확 집어 던지고 춤추러 가세요. 그래갖고 막 재밌게 하시고 나이 들어서 내가 막 이런 운동까지 배워도 되나? 젊은 애들이나 하는 운동인데 괜찮아요. 그게 원래 배 안에 있어서 그래. 그거 해야 사람이 신이 나요. 그럼 그런 거 하시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걸 꺼내서 쓰세요. 괜찮아요. 어느 정도 용기와 배짱을 가져도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옆 사람 손잡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시작.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좋아. 두 번째, 나를 해석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자, 한번 보십시오.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에 해석 못할 문제들 많이 오죠. 어떤 건 되게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도 물론 해석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해석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참 엉뚱한 걸 물어봐요. 제 막내가 지금 6학년이거든요. 몰랐어요? 내 늦둥이 있잖아요. 우리 큰애가 27살, 둘째가 21살,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 걔 내가 41에 낳았잖아요, 우리 막내. 아우, 깜짝 놀랐어요, 나와서. 나도. 엄청 완전 계획한 건 아닌데 뭐 하늘의 뜻이지 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거 낳길 진짜 잘했지. 그거 진짜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애들 크니까 다 나가 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왜 그 노후 체험 한번 해봤잖아요. 작년에 노후 체험 뭔지 아세요? 남편이랑 나랑 둘만 사는 게 노후 체험이잖아요. 우리 막내가 또 삼촌네 집에 가 있는다고 잠깐 저기 방학 때 2달간 집에 없었거든요. 내가 남편이랑 둘이 있어봤는데 막 무서워 죽을 뻔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되게 오래된 옷을 많이 본 남자가 계속 앉아있다. 주말에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는 소파에 사진 걸린 줄 알았어요. 하도 안 움직여서. 사진이 걸려있어. 그러다가 가끔씩 사진이 넘어져요. 한 번은 사진이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서 있다가 또 넘어갔다가 서 있다가. 아우, 막내가 있기를 얼마나 삐약거리고 좋은지 몰라요. 우리 막내가, 그 이쁜 막내가 이래요. 엄마, 공부 안 하면 안 돼? 엄마, 공부 왜 해야 되는 거야? 자기도 공부하는 게 힘들었나 보지. 그래갖고 막내한테 뭐라 그럴까 내가 이틀을 고민했어요. 대답을 잘해주려고. 그러다가 막내 와서 있잖아, 설명 잘 들어봐. 사람이 공부 왜 해야 되냐 하면은, 공부란 뭐냐 하면 네가 태어나기 이전에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알아내는 게 공부요. 그래야 어디서부터 살지, 이어서 살지. 텔레비는 왜 나왔을까? 어떻게 하다가 휴대폰은 발견됐을까? 우리나라 역사는 어디까지 와서 내가 여기쯤 살고 있나? 결국은 네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에 뭔 일이 있었나 네가 알아야 그 다음에 이어서 살지. 아무것도 모르면 원시인처럼 어떻게 사냐? 어디서부터 이어서 살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옛날에 뭔 일 있었나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요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더 공부해서 이렇게 더 많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걸 전공이라고 그러는겨. 그걸 이제 20살까지 저거 하다가 네가 하나 택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게 공부요. 별거 아니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공부가 아니고, 네가 생각해봐.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알아내는 게 공부구나. 혹시 내가 더 알아내고 싶은 거 뭘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재밌게 생각해. 그게 공부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나니까 내가 너무 똑똑한 것 같은 거 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나는 그런 식의 해석을 늘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거 제일 잘했던 사람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게 재밌는 양반이에요. 우리 큰애가 재수 3수를 했거든요. 우리 큰딸이.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속이 상해서 전화를 했었어요. 아빠, 지집 애가 재수한다 그러고 나 미치겠어 지금. 왜 대학 멀쩡히 들어가서 왜 자퇴를 하고 왜 자꾸 재수한다 그러냐고. 또 3수 들어간대. 아빠, 얘 어떡하면 좋아. 얘 시켜 말여.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랬는지 알아요?
위경아, 가만히 좀 생각해봐. 이렇게 조급하게 마음을 마냐 1년 1년 그까짓 게 뭐라고. 아버지가 70 넘어 살아보니까 대학 20살에 들어갔는지 23살에 들어갔는지는 늙으면 아무 표시도 안 나는겨. 정말이죠. 아니 나이 들면 그까짓 거 아무 표시도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20살 때는 20살에 대학 들어갔는지 22살에 대학 들어갔는지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죠. 우리 애가 2년 늦었어. 이것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죠. 나이 들어봐. 여러분 제 나이만 돼도요. 대학 20살에 들어갔는지 22살에 들어갔는지 나이 들면 아무 표시도 안 나요. 현재가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신경 쓰지 말고 걔가 하자는 대로 걔가 또 똘똘하고 꿈도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애인데 밀어줘라. 미경아 그거 갖고 애 속쓰기지 말어. 나보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니나 잘이야. 알았어 아빠 나나 잘할게. 너나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놓치지 마. 너는 나이가 많아갖고 놓치면 안 되는 게 더 많어. 걔네는 놓쳐도 돼요 20살이라. 우리 아버지 되게 현명한지 아시나요? 우리 아버지가요 이렇게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걸 진짜 잘하신다니까요. 항상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아버지 보면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사람은 저 좀 따라해. 사건 중심이 아니야. 다 손을 이렇게 사건 중심이 아니야. 손을 이렇게 해석 중심이야. 여러분 사건에 문제가 없는데 어떤 집은 자식이 똑같이 사고를 쳐도 어떤 집은 해석을 잘해서 자식을 살려요. 어떤 집은 똑같은 사고를 쳤는데 해석을 잘못해서 애를 완전히 애가 더 망가지게 만드는 집도 있어요. 저도 정말 내 인생을 얼마 전에 엄청나게 힘들게 해석한 게 하나 있어요. 계속 못 푼 숙제였었거든요. 나한테 되게 억울한 숙제였었거든요.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뺑뺑 돌려. 자, 지금부터 윤인구 아나운서님이 일어나셔서 혼자서 신나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한번 돌려보세요. 그렇게 50견 있어요? 막 돌려 이렇게 막 돌려 이렇게. 그래 좋아 잘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계속 돌리고 있고. 지금 저 팔이 막 돌아가는 데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해요. 무슨 힘과 무슨 역과 무슨 역. 무슨 역과 무슨 역. 그렇지 원심력 맞췄다. 빨리 말해 빨리. 힘들어. 맞출 때까지 돌린다. 예. 지금 이제 윤희가 아나운서 이제 점점 가고 있어요. 뭘까요? 구심력. 이제 제가 살려드렸어요. 앉으세요. 평생 안 잊어버리시겠다 그거. 자 봐요. 이 팔이 돌아가는 데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 하나가 뭘까요? 원심력. 또 하나는 뭐예요? 얘를 잡아주는 게 구심력이에요. 만약에 원심력이 뭐예요?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이죠. 믹서기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막 돌면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래. 근데 안에서 잡아주는 구심력이 있어서 얘는 어때요? 일정한 궤도를 갖고 팔이 안 빠지고 계속 도는 거죠. 만약에 원심력만 있으면 이 팔은 빠져서 저기 가서 부딪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과학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공부 많이 해요. 여러분 사람이 공부를 한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공부해야 돼 말아야 돼요? 그런 생각 진짜 들으세요? 공부 왜 하는지 아세요?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부모일수록 같은 사건을 다르게 봐서 살리는 해석을 해요. 뭐냐면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옆집에서 들었는데 그리고 그냥 대충 뭉겨버려요 사건을. 그래서 오히려 더 키우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란 똑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능력을 길러줘요. 그래서 그게 마음 공부건 실제로 어디 가서 공부를 하건 책을 많이 읽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많이 넓혀서 공부를 해서 내 마음에 어때요? 사건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게 공부예요. 근데 공부 안 하면 이런 자원이 없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저는 원래 원심력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꿈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저 잘 모르시죠? 그 텔레비에 비친 보시면 아시죠? 원래는 잘 모르시죠? 제가 혹시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꾸준히 하고 뭐 이러는 사람인 줄 아시나? 그럴 것 같죠? 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별명이 들랑달락이에요. 왜 들랑달락인지 아세요? 하도 하다가 그만둬서. 어렸을 때부터 내 별명이 뭐냐면 들랑달락. 그러니까 나는 같은 회사를 꾸준히 못 다녀요. 그리고 같은 학원도 30일간 출석 못 해요. 나는 원래 반타작해요. 나는 원래 이렇게 학원 꾸준히 다 다니는 남자는 사귀지도 않았어요. 난 그렇게 답답한 남자 되게 싫어해요. 사람이 원래 창의성이 없으면 학원을 계속 다니고 이렇게 중간에 다니다 딴 거 하고 싶어서 간둬야 정상이잖아요. 난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들랑달락도 50년 이상 하면 나름 질서가 잡혀요. 그 질서가 저예요. 저는 원래 되게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원래 내 성품대로 하면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막 밖으로 튀어나가서 직업객사 했을 사람이에요. 아, 직업객사가 뭔지 아나요?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다가 이상한 거 하는 거 있잖아요. 한 가지를 꾸준히 못해서. 원래는 내가 그래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를 알아요. 우리 엄마도 나를 맨날 저놈의 저거 들랑달랑 나중에 커서 뭐가 되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강의를 24년째 하고 있어요. 24년째. 내가 이걸 왜 24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엄마는 딸 넷에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제가 둘째 딸이에요. 우리 언니가 딸이고 그 밑에 둘째 딸, 그다음 한 살 밑에 또 딸, 한 살 밑에 또 딸. 그래서 딸을 넷을 쭈루룩 낳고 7살 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제 저희 엄마가 이 아들을 낳고 싶어서 우리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러셨나 모르 할머니가 아들 못 낳는다고 막 내쫓는다고도 하고 막 이래갖고 엄마가 그게 서러움으로 되게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교회를 다니시니까 교회 나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들 줘요. 아들 좀 줘요. 나 쫓겨나게 생겼어요. 하나님 아들 줘요. 근데 하나님 기왕에 주시려면 공부 잘하는 아들 줘요. 우리 시어머니 고 납작하게 만들게 공부 엄청 잘하고 머리 엄청 좋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주 정했대요. 서울대 가는 아들 줘요. 이렇게 아주 대학도 정했어. 아주 한 장에. 우리 엄마 진짜 웃겨요.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엄마는 기도할 때 되게 구체적으로 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저 옛날에 연세대학교 들어갈 때도 우리 엄마 매일 새벽기도 가서 이랬거든요. 아, 하나님 촌년이 연세대학교는 왜 간대요. 또 떨어지면 어떡해요. 저거 불쌍해서. 저 촌년이 음대가 얼마나 어려운데 서울 애들도 가기 힘들대는데 촌년이 왜 간대요. 하나님 어떡해요. 꼴찌로 붙여줘요. 꼴찌로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내가 교회 가서 그 소리를 들었다고요. 엄마 옆에 있다가 엄마 왜 꼴찌로 붙여달래 나를 기분 나쁘게.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뭐랬는지 알아요? 지랄하지 마. 엄마 말 들어. 엄마가 하나님을 알아. 넌 잘 몰라서 그래요. 원래 꼴찌로 붙여달라고 해야 붙여주는겨. 1등으로 붙여줘요. 그러면 교만해서 똑 떨어뜨려. 어? 엄마가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엄마 믿어. 이렇게 기도해야지 맞는겨. 우리 엄마 진짜 웃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아들도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막 서울대 가는 아들 저 이래갖고 진짜 아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정말 공부를 잘해. 발로 긁어도 100점이에요. 이렇게 발로 긁어도. 나는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 우리 집에 집안에 없는 애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 머리 아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다 올백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래갖고 뭐 증평에서는 뜨르르 했어요. 원래 뭐 저기 그 리리 양장네 막내 아들 공부 너무 잘하고 이제 뭐 서울대는 가게 뭐 당연히 가는 거다. 아휴 우리 엄마 그 아들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 집은요 다 망가졌어요. 우리 엄마가 그 아들 살리려고요 기도원으로 다니냐고 양장점 때려쳤어요. 양장점이 우리 집 안에는 생계예요. 엄마가 양장점 그만두면 우리 집은 큰일 난다고. 근데 그만뒀어요. 문 닫았어요. 아들 살리려고. 그래서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막 울고. 그때 우리 엄마는요 정말 다른 어떤 바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얘만 건강한 거. 근데 그래서 결국은 대학도 못 갔잖아요. 우리 막내가. 근데 머리는 좋아요.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참 있다가 딱 6개월 공부했는데 서울대 갔어요. 가면 뭐래요? 7년을 다녔는데 학교를. 아파서 그만두고 또 가고 그만두고 잠깐 다녔다가 또 쉬고. 그때 우리 엄마의 소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엄마 옆에서 숨만 쉬어. 회사 안 다녀도 되고 학교 졸업 안 해도 좋으니까 엄마 옆에서 죽지 말고 숨만 쉬어 아들아. 괜찮아 숨만 쉬어 숨만 쉬어.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데 숨만 쉬라 그랬는데 여자를 사귀더라. 여러분 저 따라서요. 숨 쉬면 여자 사귄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 기르다가 혹시 자식 되게 내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자식이 큰 고난이 당하면요 숨만 쉬게 하세요. 숨만 쉬어도 사람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숨만 쉬고 있어도요 아침에 해도 뜨고요 누구도 찾아오고요 좋은 일도 생기고 사람은 숨 쉬면은요 다 두 번째 일이 와요. 숨 쉬면 두 번째 찬스가 와요. 그러니까 안 죽기만 하면 돼. 우리 엄마가 숨 쉬어 그런데 아우 아주 애가요 너무 이쁘고 참하고 똘똘한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 아시죠? 이 사람 공부밖에 못해요. 공부 하나는 할 수 있어요. 머리는 괜찮잖아요. 제가 미국 데려가서 박사 만들게요. 어머니 건강하게도 만들고 어머니 우리 미국 보내주세요. 이런 거요. 그때가 우리 엄마가 64이에요. 양장점 그만두지 한참 됐다고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해야지 그럼. 우리 엄마가 64세 양장점을 다시 차렸어요. 그 나이에 그 아들 유학비 되려고. 그래서 한 달에 300씩 400씩 그게 큰 돈이잖아요. 그걸 미국으로 매달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가 빨리 끝나나요? 아프니까 또 쉬었다가 하고 쉬었다가 하고. 우리 엄마는 그 아들 돈 되는 동안 너무 뼈가 부서지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64세는 살살이 돼야 돼요. 여러분, 60대 70대 중반까지 몸을 격하게 쓰면 그때 완전히 망가진다고. 내가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데, 그때 우리 엄마가 10년을 쭉 하고 일했고 결국 74세 양장점 문을 닫게 됐어요. 왜냐? 그때 대수술 3번째 수술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엄마가 3번째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내 손을 잡고 하신 말이 있어요. 미경아, 이제 더는 못 하겠어. 그러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미경아, 난 널 장남으로 생각해. 장남. 나는 널 아들로 생각해. 네가 우리 집 아들이여. 우리 미경이 돈도 크고 돈도 잘 벌고 마음도 크고 너밖에 없어. 엄마 수술 못해. 우리 아들 어떡하니?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경아, 우리 막내 네가 책임져. 이제부터 막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아들로 생각해. 네 아들이요. 엄마 알았어. 걱정하지 마. 수술 들어가. 그리고 이제 제가 맡아서 하기 시작했죠. 한참 걸렸네요. 그 후로도 몇 년을. 봐요. 등평 엄마 아버지 생활비서부터 아픈 거 다 해야 된다고요. 미국에 있는 내 동생 걔네 애들도 둘이에요. 혹시 뭔 일 있으면 내가 다 챙겨주고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나 원래 하고 싶은 거 되게 많고 미국 유학도 가고 싶고 내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무지 많았는데 어떤지 아세요? 여기서 꽉 잡고 있는 거 있죠? 뭔지 알죠? 우리 친정, 그다음에 내 동생 때문에 나는요 24년간 한 번도 안 쉬고 강의했어요. 자 보세요. 어떤지 아십니까? 그래서 일정한 형태가 그려지죠. 내가 돌고 싶지 않아도 난 계속 돌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의 김미경이 됐어요. 여러분, 나는 내 꿈 때문에 잘 된 사람이 아니라 나 잡아주는 구심력 때문에 지금 강사 김미경 됐다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고 내 동생이에요. 얼마 전에 한 스님이 저희 집 놀러 오셨길래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일 겪고 이러면서도 돈 잘 벌고 24년간 이러고 사는 거 보면 내 주위에 내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돈이 잘 벌리나 보라고. 그랬더니 스님이 아우 큰 거 깨달았다고 절에 같이 들어가자. 여러분요, 사람이 한번 살아보세요. 내 꿈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배치된 내 운명 때문에 인생이 풀리기도 합니다. 나 원래요, 우리 엄마 내 동생 안 했으면요, 나 중간에 강의하다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 딴 거 집어치고 딴 거 했을 사람이에요. 근데 24년간 하기 싫어도 돌고 계속 돌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형태가 지금의 제가 된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막 내 맘대로 못 살아서 막 승질 나세요. 아이고 여러분, 지금 그 남편 때문에 이만큼이나 하고 사는지는 알고나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기 싫어서 계속 누워 있고 싶은데 막 남편이 무슨 뭐 마이샤스 어디 갔냐 그러고 애들이 엄마 빨리 나 빨리 가야 돼 엄마 밥 줘 막 이러잖아. 그러면 내가 저 인간들 때문에 못 살아.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그 인간들 때문에 일어난겨. 그 사람들 안 했으면 저녁까지 누워 있을 뻔했어.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 인생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은 어때요? 나를 가장 잘 이끌어주고 있는 힘이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살면서 이렇게 돈 벌고 살면서 사실 이 강의하는 건 내 생계이자 내 꿈이잖아요. 그죠? 돈 벌고 살면서 가끔 뭐가 되게 억울하고 힘들었었냐면요. 왜 나만? 왜 내가 이렇게 계속 많이 책임져야 될까? 그게 되게 화가 나고도 하고. 엄마 아빠는 딴 사람들한테 전화 좀 하지 왜 꼭 뭐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전화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잘 살아서 이게 앞뒤가 맞는 형태가 딱 균형이 딱 잡혀들었고요. 내 꿈과 내가 하고 싶어서 막 뭔가 하려는 의욕과 나를 딱 잡아주는 내 운명 같은 삶 있잖아요. 내 형제, 내 엄마, 이게 딱 균형이 맞아서 이렇게 잘 된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이거 되게 원망했어요. 근데 해석을 다시 했죠. 원심력, 구심력으로 해석을 다시 하니까 이게 그렇게 고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뭐다? 사건 중심이 아니고 뭐다? 해석 중심이구나. 야, 해석만 잘하면 완전히 인생을 뒤집어서 재밌게 살 수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석 한번 잘해보세요. 지금부터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눈 감고 여러분 집안의 구심력들에게 감사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면서 고맙다. 니네 덕분에 정말로 고맙다.
근데 니네 덕분에 내가 30년째 이렇게 엄마 노릇하고 산다. 고맙다. 속세계는 우리 둘째 아들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해졌다. 내 친구들 다 돈 안 버니까 그냥 더 늘어져서 오히려 나보다 더 아프게 산다. 고맙다. 오히려 사고 친 아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달라지는데. 우리 이제 속상한 해석 하지 맙시다. 너 때문에 이렇게 돼서 속상한 해석 하지 말고 나이가 들수록 무슨 해석? 나를 살리는 해석. 나를 살리는 해석. 다시 내 인생을 다시 재편하고 나를 다시 이해하고 그런 해석을 하면서 사시자고요. 자, 이제 정말 세 번째로 이제 나를 도와, 이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이제 품격 있게 사는 세 번째 방법. 자, 나를 돕자. 시작. 나를 도와주자. 예,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안 되고요. 다른 힘이 와서 나를 도와줘야지 내가 더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나를 돕는 방법이 뭘까? 나를 돕는 방법이 묘하게도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을 도와주면 그게 나를 돕는다라는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남 도와주는 게 나 돕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도와주려고 작정을 하면 이게 나를 못 도와요. 오히려. 근데 남을 도와줬는데 이상하게 나를 도운 효과가 오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이 들면 진짜 그걸 활용해야 돼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하다가 TV를 봤는데 너무 괜찮은 분을 봤어요. 한 아저씨인데 할아버지시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전기에 감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발도 다 으그러지고 손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한쪽 팔이 아예 없어요. 잘라냈어. 이분이 수술하고 초등학교 때 엄마를 엄청 원망했대요. 왜 나 죽게 놔두지? 왜 살려냈어? 이 몸 갖고 나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서 막 엄마한테 짜증 부리고 사는 내내 참 부모한테 별로 자기가 잘한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짜증 부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드셨거든요. 이분이 지금 현재 이제 할아버지죠. 근데 이분이 어떠냐면은 그렇게 양로원을 찾아가요. 그래갖고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한테 이분이 양파 농사 짓거든요. 그 한 팔로 양파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양파도 갖다 드리고 맛있는 거 옥수수도 갖다 드리고 뭐 바나나도 사다 주고 막 이러면 할머니들이 맛있게 먹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재밌게 있는 거 보면 같이 막 춤추고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가 한 팔이 없다라는 거, 장애로 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늙은 나이에 나이 든 나이에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외롭다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신이 나서 이러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을 인터뷰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옆에서 왜 이렇게 기분 좋으세요? 그랬더니 나 너무 기분 좋은데 왜요? 그랬더니 근데 나는 있잖아. 저분들 돕는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 다 나 돕는 거예요. 나 살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들을 이렇게 바나나를 먹이고 있으면 우리 엄마 주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어렸을 때 불효를 했는지 엄마 원망만 하고 속만 썩에다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저분들 바나나를 먹이고 있으면요 내 옛날에 잘못했던 게 치유가 돼.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내가 사는 거야. 여러분 나를 도우려고 작정하면 도울 방법이 없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무슨 수로 나를 도와요? 그래 내 옛날에 잘했어야 돼서 백날 생각해야 소용없죠. 근데 남을 도와주니까 어때요? 저절로 이게 나를 치유하고 나를 돕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를 직접 돕는 방법이 없대요. 남을 도와서 그것이 나를 돕는 것으로 거꾸로 가져다. 이걸 거꾸로 가져다 써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가. 등산을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어. 다리를 이렇게 불편하신지. 다리를 불편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막 가는 분이 있는데 그걸 지나쳐서 한번 그냥 쓱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나쳐서 확 가. 자기 혼자 올라왔어.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저 밑에서 올라오고 있어. 그러면 아우 아니 올라온 내가 미안하죠. 여러분 등산은 올라간 게 다가 아니에요. 올라갈 때 과정에서 행복해야지.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쩔뚝쩔뚝 되게 힘들어 하시길래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그리고 나서 막 낑낑해갖고 힘은 들지만 2배, 3배로 힘은 들지. 그렇지만 같이 올라왔어. 그분이 막 고마워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날 등산은 성공한 거죠. 어때요? 신기하게도 남을 도와줬는데 누굴 도와준 거야? 나를 도와준 거죠.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나이 들은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이런 생각 별로 안 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사실은 저는 되게 노력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나 노력해요. 그래서 좋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저 40대 중반쯤 얼마나 독한 결정했는지 아세요? 내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술 먹고 어쩌다 깨는 사람 말고 그때 주기적으로 1년간 일어난다는 건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40대 중반쯤이었을 거예요. 그때쯤 40대 중반이 아니구나. 30대 후반쯤 그때 내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걸 해야지. 그래서 정말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를 결심하고 고3 수험생처럼 제가 7년을 살았거든요. 독하게. 그렇게 그때 막 엄청 공부를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노력을 하고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누가 나한테 만약에 와갖고 누가 그때 나한테 40대 때 저한테 와서 선생님 그 되게 인기 있는 강사 되셨는데 그러면 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나이 50이 넘으면서 나이 든다는 건 참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거고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간다는 건요, 이전 나이에 못 해본 생각이 들어오는 게 나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그래, 난 참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강사들이라고 다 저처럼 노력을 안 하느냐? 아니요, 다 노력해요. 그렇잖아요. 사실 보면은 그 엄지인 아나운서도 아나운서 되려고 다 노력했어요. 엄지인 씨만 노력한 거 아니에요. KBS 아나운서 되려고, 그죠? 그럼요. 엄청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엄지인 씨는 되게 여기 KBS에서 자리 잡은 아나운서가 됐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요, 다른 아나운서보다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때? 죽어도 끝까지 안 행복하다. 여러분, 운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분할 수가 없어요. 왜? 노력한 것밖에 안 된 것 같은 거야. 나는 왜 덤으로 얻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나는 내가 노력한 만큼만 될까? 그러면요, 사람이 안 행복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돈이 100억, 1000억을 벌어도요, 노력한 만큼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늘 얼굴이 초조해요. 더 잃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한 1억 있어. 근데 김밥 팔아서 1억 만들었어. 어떤 할머니가. 근데 그 할머니가 노력해서 이 정도 벌었다고. 남들은 더 벌었다고. 그러면은 왜 2억 못 만들어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억 벌었어. 근데 이 나이에 김밥 벌어서 1억 버는 게 이게 다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지. 누가 뭐 다 나 사주나? 근데 내 김밥을 그렇게 사주더라고. 이게 다 내가 운이 좋아서 이만큼 벌어요. 그런 사람들이 내는 걸 뭐라 그래요? 쉽게 운값을 냅니다. 그래서 그 고생해서 벌어도 내는 거예요. 50이 딱 넘으니까 이제 누가 나한테 선생님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텔레비에서 아침마당에서도 봤고요. 정말 인기 있는 강사시고 뭐 스타 강사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내가 되게 노력했어요.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느 순간이래. 제가 운이 좋았거든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가 나한테 그랬어요. 잘 컸구나. 잘 늙어가는구나. 천만다행이다. 네가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게 돼서. 그날부터 제가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운값을 내야 되겠구나. 내가 운값을 내야 되겠구나. 운이 참 좋았구나. 그래서 운값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드디어 운값을 제대로 내게 됐네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3년 전에 공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공연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가 저랑 하는 이런 강의 형태는 강연이고요. 공연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막 노래도 부르다가 갑자기 막 울다가 막 춤도 추다가 막 갑자기 강연도 듣다가 막 이렇게 막 그러다가 막 눈물도 막 흘리고 막 이러는 그런 거예요. 그런 공연을 제가 2시간짜리, 2시간 반짜리를 한 20회, 30회씩 공연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3년 전부터 공연했어요. 그 공연 중간쯤 됐을 때 한 400석이니까 한눈에 딱 보여요. 400명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공연 직전에 내려가서 뭐 어디서 왔어요?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재밌게 해요. 선물도 주고. 근데 어디서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마이크를 딱 줬더니 저 혼자 왔어요. 그런다. 그래요. 근데 야 20살밖에 안 돼 보이더라고. 남자친구 없어? 아이고 인간관계도 이상한가? 왜 혼자 왔어?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그랬더니 마이크를 들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저 미혼모거든요. 그러는 순간 갑자기 400명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분위기 싹. 그래. 근데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때문에 애 낳은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컹 떨어지는. 남자친구가 떠났거든요. 애 낳을까 말까 무지 고민했어요. 선생님 강의 듣고 용기 얻었어요. 이건 내 책임이다. 그래서 낳았어요. 낳는데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힘드니까요. 기르는데. 우리 엄마도 나 안 쳐다보거든요. 이제. 그때마다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용기 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 엄마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내 강의는 왜 들었니? 그랬구나.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미혼모는요, 우리 보통 엄마들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유, 미혼 엄마들과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운이 좋아서 그 남자가 안 떠난 것뿐이구나. 만약에 떠났다면 어떻게 했을까? 얘네처럼 용기 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2번 용기를 낸 거예요. 한 번 용기가 뭔지 날까 말까 할 때 난 거야. 키울까 말까 할 때 입양 안 보내고 내가 키운 거야. 그 20살짜리가. 그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근데요, 선생님, 우리 애 돌이에요, 오늘. 그렇구나. 저요, 그때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선생님, 저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애도 돌까지 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살아낸 내가 너무 기특해서 나한테 선물 주려고 오늘 나 공연 보러 온 거예요. 하는 순간 막 온데 400명이 다 울고 그랬어요. 저도 많이 울고. 6만 원 비싼데 2달 동안 알바해서 조금씩 저축해서 공연 보러 왔어요. 하는데 막 안장하겠네. 아유, 어디냐고 빨리 전화를 해요. 내가 그 돈을 줘야 되거든, 6만 원을. 그날 정신이 없어서 내가 돈을 못 줬어요. 내가 한 30만 원이라도 용돈 챙겨서 애 분유값이라도 꼭 챙겨서 보냈어야 되는데 공연 끝나고 정신이 없었네. 그 다음부터 제가 미혼모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2번 용기를 낸 애들을 내 봐야 되겠다 다니면서 그랬더니 막 19살, 20살, 뭐 25살. 그 중에 아세요? 미혼모들 중에서요, 미혼모에 대해서 박사 논문 쓰면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정말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미혼 엄마들 100명을 만났어요. 내가 다 모이라고 SNS에 했더니 하루에 다 모였더라고, 100명이. 그래갖고 우리 막 신났거든요. 와서 보니까 막 저 5살까지 키웠고요. 뭐 애가 막 신났어요. 요새 강의 가면 어떤지 아세요? 옛날 같으면은요, 미혼모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것도 조그맣게 사인 받다가 선생님 저 미혼모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내가 자기네들 무지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내가 큰엄마 역할을 해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와서 사람들 다 듣게 그래요. 선생님 저 미혼모예요. 5살까지 키웠어요. 뭐 이런다. 선생님 저 선생님 친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나 알아달라고. 나 씩씩한 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운값을 내기를 진짜 잘했어. 운값 안 냈으면 나 정말 바보 될 뻔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 근데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으면 누구도 없는 건지 아세요? 누구 도와요? 나도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균형이 생겼어요. 무슨 균형이요? 열심히 꿈을 가지라고 강의하지만 중요한 거 꿈도 갖지 못할 정도로 힘든 사람을 내가 돌보지 못했다고요. 입으로만 강의하고 돌아다녔지. 그러다가 이분들 미혼 엄마들을 도와주고 나니까 내 삶의 균형이 잡히는 거 아세요? 얼마나 내가 행복해지고 신나졌는데요. 진짜 잘했구나. 몸값 내기를 정말 잘했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 여러분 운 좋았죠? 에이, 지금까지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와서 방송국에 앉아 있을 정도로 운이 좋은 거예요. 이게 안 그랬으면 여기 못 올 뻔했어. 그러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 운값을 내야 될까? 운값 내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남 도와주다 보면 누굴 도와줘? 날 도와. 내 인생이 훨씬 잘 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봐요. 필요 이상의 운을 내가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나쁜 게 돼요. 나중에 나를 다 해쳐요. 안 좋은 게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운값을 치른다는 건 필요한 균형을 잡는 거예요. 밖으로 내주면서 균형 잡으면 그게 내 인생을 훨씬 더 잘 되게 되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봐요. 이것만 하지 마. 이것만 하면은 아주 사람 이상해져. 그 어떻게 해요? 시작. 저도 같이 해요. 여러분이랑 시작. 내버려. 자꾸 운을 남한테 베풀어야 돼. 그러면은 이게 다 결국은 나를 돕는 게 되니까. 여러분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취미. 물 지나갔어. 금방 까먹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시작. 누구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그치? 아니요. 해석은 2번째 얘기지. 자, 첫 번째 나를 사랑하자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거잖아. 이거 뭐라 그랬어요? 내한테 있는 운 꺼내 쓰자 그랬죠. 이거 못 꺼내 쓰고 자면은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 그래서 오랫동안 애기를 낳느냐고 밥벌이 하느냐고 못 꺼내 쓴 거. 인구 씨는 뭐라 그랬어요? 피아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꺼냈어. 시작. 꺼내갖고 놓으면은 뭐가 생겨? 이게 취미죠. 그죠? 어설프리 취미를 시작했지만 최선을 다하다 보면 뭐가 돼요? 꿈도 되기도 하고 꿈이 되면 뭐가 생겨요? 자부심이 생겨서 나이들은 나의 삶을 당연히 품격 있게 만들 수 있다. 그 얘기 드렸고 그다음 2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다 봐도 내 인생에 해석 안 되는 불행한 일들 나는 왜 이런가 하는 사건들이 왜 없어요? 그죠? 내 인생 왜 이런가? 내 팔자 왜 이런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문제는 뭐가? 사건 중심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해석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석만 잘하면은 사건이 어때? 불행한 사건도 행복한 사건으로 바뀌어.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런데 이거 덕분에 잘 됐구나. 내가 왜 이런 남자 만나갖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생활력 없는 남자 만나는 바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다 꺼냈으면서 나 얼마나 신나게 살면서 30년 동안 돈 잘 벌고 살았으니 오히려 이 사람은 나 인생의 은인이다 이렇게 확 바뀐다니까요. 거꾸로 해석하면 이렇게 우리 아들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속썩이는 아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인생 버라이어티해지고 그래서 이놈 40대 공부는 안 했지만 사업하는 바람에 나랑 으쌰으쌰하면서 우리 집 사업 일으키고 얘는 어렸을 때 공부 잘한 게 인생의 행운이요 이런 식으로 공부 못한 게 인생의 행운이요. 별 해석이 다 가능해요.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죠? 그래서 내 인생을 우울하게 만들지 말고 품격 있게 업그레이드 시키라. 해석만 잘하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 업그레이드 된다. 그죠? 업그레이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도와야 된다 그랬죠. 나를 도우려면 어떻게 한다? 남을 도우면 나를 돕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인정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운이 좋아. 시작. 나는 운이 좋아. 나는 운이 좋아. 그래서 어떻게 조금씩 이게 아니고 운값을 그죠? 내다가 보면 훨씬 더 나이 들수록 젊은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품격이 이렇게 몸에 여러분 생활에 쌓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품격 있고 멋있는 나이 들어감을 즐기시고 살아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